네, 안녕하세요.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김상훈 지음의 와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1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기자이자 앵커였던 김상훈 님이 들려주는 우리 내면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는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으로 힘들었던 저자가 자신의 치유 과정에서 깨달은 와칭 효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벨상을 수상한 최고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저는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시각, 즉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요술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을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이 책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1권에서는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소개에 앞서서 저자 김상훈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은이 김상훈님은 20여 년간 방송기자로서 바깥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데 열정을 쏟던 중에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데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 스스로를 치유한 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을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꾸준히 와칭하다가 1년쯤 전부터 무한한 근원의 빛과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은 육신만으로 된 찰나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빛으로 퍼져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여 년간 경력에 배탈한 기자답게 철저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 현실 창조의 비밀을 뿌리 깊숙이 파헤쳐 TV 뉴스처럼 알기 쉽게 전달한다고 이 책에는 저자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일부 중에서 페이지 22페이지 바라만 봐도 몸이 바뀐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신기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바꿔놓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도 허리 사이즈가 33인치 이상 되는 바지를 입었었다. 똥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면 참 꼴불견이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땐 남몰래 혁대, 버클을 풀어놨다가 일어설 땐 슬쩍 다시 매곤 했다. 줄넘기 등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꿔놓는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거리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오른다. 몸속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쏙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그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와칭은 내면의 작업이므로 언제든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이에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인 데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그 후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랭거 교수는 차트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 달 후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을 검진해 보았더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룩 나왔던 배가 쏙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랭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 독소만 쌓이는 거죠.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땐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됐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난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또 40칼로리가 빠져나가겠군. 지금처럼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50칼로리가 빠진다고 했지.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랭거 교수의 사진과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살이 빠진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2부 중에서 또 신기한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부 141페이지 창밖을 내다보면 왜 성적이 오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지능이 두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한 초등학교 이야기다. 그 학교는 창문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컴컴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수업할 때 커튼까지 쳐놓곤 했다. 학생들의 성적은 전국에서 꼴찌를 맴돌았다. 선생님들은 한탄했다. 이 아이들은 머리가 너무 나빠.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가지 못해. 얼마 후 창문이 널찍한 새 학교 건물로 이사를 갔다. 밖이 훤히 내다보였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도 문득 무한히 펼쳐진 창공과 확 트인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까지 확 트임을 느꼈다. 그러자 놀랍게도 1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 수직 상승했다. 꼴찌였던 학교가 1등으로 올라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우쿠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엘버타 교육청도 5개의 초등학교에 일제히 널찍한 창문을 달도록 해보았다. 놀랍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성적만 좋아진 게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키도 2cm 넘게 쑥 커졌다. 충치 발생률은 9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미의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창문을 넓히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은 안 그럴까? 미시간 대학의 마츠오카 주는 101개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창밖의 자연을 얼마나 많이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성적도 들쭉날쭉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이렇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내다볼수록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다. 왜 창밖의 자연을 내다보면 성적이 오를까? 창밖이 아니라도 그렇다. 방 안에서 자연을 연상하기만 해도 지능이 오른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바타 세이지와 스즈키 나오토는 어떤 사무실에는 화분을 놓아둔 반면 다른 사무실에는 전혀 놓지 않았다. 식물 대신 잡지거리를 놓아둔 사무실도 있었다.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해보라고 했다. 실험 결과 식물을 바라본 직원들의 창조성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다. 텍사스 A&M 대학의 울리치 교수는 식물을 사무실에 놓아두면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15%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황량한 야외 공간보다는 식물이 가득한 뜰에서 놀게 했을 때 훨씬 더 창조적인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어떤가? 그들이 하나같이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했던 것도 지능의 마력에 홀려서였을까?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평생 자신이 살던 도시 케니스베르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여행을 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을 하는가? 매일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에 늘 똑같은 거리를 산책했다. 걷는 속도도 변함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가 집 앞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여기서 나왔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은 심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이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과 큰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와 에머슨, 키르케고르는 산책할 때 반드시 작은 노트를 챙겼다고 한다. 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리바이 어던을 쓴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지팡이 끝에 아예 작은 잉크병을 집어넣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궁금하기 짝이 없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밖에 나가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하면 왜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나 생각이 더 잘 떠오를까? 신기한 자연 현상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 고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 풀어주면 25cm까지 자라게 된다. 또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1m 안팎까지 자란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이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금붕어도 큰 연못에 넣어두면 40cm가 넘게 자란다.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길렀던 금붕어는 47.4cm나 자랐던 것으로 기네스북은 기록하고 있다. 물에 방류하면 1m도 넘게 자란다. 그뿐인가 큰 곳에 살면 수명도 늘어난다. 영국의 티시라는 이름의 금붕어는 무려 13년간이나 살아 역시 기네스북에 올랐다. 얼마나 넓고 멀리 바라보며 자라느냐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가 20배나 넘게 차이나고 수명도 부쩍부쩍 늘어난다. 그럼 지능은 어떨까? 지능도 넓고 멀리 바라보면 부쩍부쩍 늘어날까? 사람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방 안에 갇혀 지내면 지능이 떨어지고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 아예 자연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 관찰자 효과에 따라 우주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는 걸까? 물고기 고이의 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창밖을 바라보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력이나 성적이 오른다는 실험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믿기지 않은 우주의 신기한 원리들이 최고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책 왓칭. 엄청 신기한 실험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두 가지 실험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재미있는 실험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첫술의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